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4년 가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작은 실수 하나가 두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50세의 김민주는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이 병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주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민준이 대답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동료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 선생,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 동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희귀한 유전병이 의심돼. 윌슨병이라고 하는 건데. 유전병?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이 병은 유전되는 건데 자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이 병력이 있나? 아니요. 우리 집안에는 없는데요. 그게 이상해. 이 병은 거의 100% 유전인데. 동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족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DNA 검사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김민준이에요. 응, 민준아.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 회장이었습니다. 75세의 그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집안에 유전병 있으세요? 유전병? 무슨 유전병? 윌슨병이라고 간이랑 관련된 병인데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안은 다들 건강해. 정말요? 조부모님도요? 그럼 할아버지도 90세까지 사셨고 할머니도 건강하셨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민주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환자 때문에 궁금해서요. 전화를 끄는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유전병인데 우리 집안에는 없다고 하시고. 며칠 후 민주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DNA와 아버지 김 회장의 DNA를 비교하는 검사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결과를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률 0%. 김 회장은 피검사자 김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민주는 다시 한번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민주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 거실에 앉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순이가 물었습니다. 75세의 그녀는 우아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과 이순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이순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어머니 설마 바람을 피우신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순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김 회장이 결과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건 아닐까? 병원에서요? 너를 낳을 때 말이야. 1974년 가을이었어. 서울중앙병원에서 낳았지. 김 회장이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같은 날 다른 아기도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그때 이순희도 기억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병원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응급 환자가 와서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민준아. 이순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진짜 아들은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이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5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1장 50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4년 가을 서울중앙병원. 그날 밤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새벽 2시 30분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이었습니다. 당시 25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순이가 진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곧 나와요. 의사가 격려했습니다. 새벽 2시 35분 이순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으앙. 아기가 힘차게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서 간단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발목에 플라스틱 띠를 채웠습니다. 띠에는 수기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 아들, 남 235. 그리고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다른 분만실. 박영자라는 28세 여성도 진통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였습니다. 영자도 힘들게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영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으앙. 이 아기도 건강하게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이 아기도 받아서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발목에 플라스틱 띠를 채웠습니다. 박영자 아들, 남 250. 그리고 이 아기도 신생아실로 옮겼습니다. 신생아실에는 이제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순희의 아들과 박영자의 아들. 15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기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요. 산후출혈이에요. 갑자기 다른 산모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모두 3번 수술실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모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에는 경험이 적은 보조간호사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두 아기의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보조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기를 목욕시켜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혼자서? 그녀는 서둘러 첫 번째 아기를 목욕시켰습니다. 목욕을 시키려면 발목의 식별띠를 잠깐 벗겨야 했습니다. 물에 젖으면 글씨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아기의 띠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띠도 벗겼습니다. 역시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두 아기를 목욕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번 수술실에서 수혈팩 가져와요. 빨리. 복도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조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자기가 가져가야 했습니다. 잠깐만. 금방 올게. 그녀는 목욕시킨 두 아기를 서둘러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수혈팩을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띠를 다시 채워야지. 그녀는 침대 옆에 놓아둔 두 개의 플라스틱 띠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기가 어느 침대에 있었는지 헷갈렸습니다. 급하게 뛰어나갔다가 돌아오느라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아기가 이 침대였지? 두 아기는 목욕을 막 해서 깨끗했습니다. 외모도 신생아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아기가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다시 불릴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이렇게 하자. 그녀는 추측으로 띠를 채웠습니다. 왼쪽 아기에게 이순희 아들 띠를, 오른쪽 아기에게 박영자 아들 띠를.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왼쪽 아기는 박영자의 진짜 아들이었고 오른쪽 아기는 이순희의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순희의 진짜 아들은 박영자에게 갔고 박영자의 진짜 아들은 이순희에게 간 것을. 그날 아침 이순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이순희는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영자도 자신의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영자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1974년에는 DNA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주는 아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50년간의 착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완전히 다른 인생. 이제 두 남자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순희와 김 회장이 키운 아들 김민준 이야기입니다. 민준은 실제로는 박영자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강남의 대저택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재벌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 과외, 피아노 레슨, 태권도, 수영.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최고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는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아이니까. 아버지 김 회장이 늘 말했습니다. 민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부모님이 기뻐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민준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자격을 땄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역시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40대가 되자 민주는 병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50세가 된 지금 민주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가 있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민준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박영자가 키운 아들 박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실제로는 이순희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 박영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 영자가 소박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철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철수는 착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았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는 동네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교복도 형한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이거 좋아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철수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학원 가고 싶어요. 미안하다, 철수야. 엄마가 돈을 더 벌게.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 취직할게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20대를 공장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철수는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축하해, 철수야.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철수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꼭 대학 보내자.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애들은 공부시키자.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철수는 여전히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50세가 된 지금 철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철수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도 몰랐습니다. 원래 자신은 재벌 집안의 아들이어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두 남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노동자, 한 명은 강남 아파트, 한 명은 변두리 빌라, 한 명은 풍족한 삶, 한 명은 힘든 삶.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50년 전 병원의 작은 실수가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제3장 진실을 찾아서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민주는
50년 전 기록을 찾기 위해 중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주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를 찾는 것입니다. 민주는 출생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9월 15일 중앙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여러 경로로 수소문한 결과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박철수. 민준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박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고 박철수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박철수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5층 빌라였습니다. 민준이 사는 강남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주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네. 문을 연 사람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민준과 철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갸름한 얼굴에 지적인 인상이었고 철수는 둥근 얼굴에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저, 박철수 씨 맞으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1974년 9월 15일에 중앙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네, 맞는데요. 어떻게 그걸?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준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974년 9월 15일에 중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철수 씨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요. 네. 그런데 최근에 DNA 검사를 했더니 제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게 아닐까 하고요. 민준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씨와 우리가 혹시 바뀐 건 아닐까요? 50년 전에요. 민준의 말에 철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님의 그리고 님이 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박철수 씨 부모님과 저의 DNA를 그리고 제 부모님과 박철수 씨의 DNA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옷까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DNA가 남아있다면요. 철수는 다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나요? 저는 50년을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철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해 봅시다. 제사장 밝혀진 진실. 2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과 철수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의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철수 씨 어머니의 DNA를 비교한 결과 99.9% 일치합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와 김민준 씨 부모님의 DNA를 비교한 결과 역시 99.9% 일치합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은 50년 전 병원에서 바뀐 것이 확실합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원래 재벌 집안 아들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철수 씨, 민준이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나요? 50년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부모님께 결과를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민준이 김 회장과 이순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니?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박철수라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고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순희가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우리가 다른 아이를 키웠다는 거니? 김 회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 이순희가 울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박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순희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순희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김 회장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박철수를 만나봐야겠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과 이순희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역시 병원 상담실에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과 이순희는 철수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이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님, 저는 박철수입니다. 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김 회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이순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순희가 철수에게 절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 놀라며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순이가 울었습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김 회장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호장 선택. 며칠 후 민준과 철수는 따로 만났습니다.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에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50년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고, 남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형제인 거죠. 민준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화가 나지 않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요? 제가 철수 씨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원래 철수 씨가 누려야 할 삶을.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은 뭐였나? 50년을 고생하며 산 게 병원 실수 때문이라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뭐요? 제 인생이 불행하지만은 않았다는 걸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셨고, 제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민준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만났어요. 가난했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아이들도 낳았고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제 인생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 김민준 씨도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네, 저는 김 회장님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철수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철수 씨가 김 회장의 상속자예요. 재산도 회사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네, 50년을 그분들이 님을 키웠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님이 아들이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살고. 철수가 웃었습니다. 물론 가끔 진짜 부모님도 뵙고 싶어요. 김 회장님과 이순희 여사님을요. 그럼 민준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어때요? 가족이요? 네.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6장 새로운 가족.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과 이순희는 철수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철수야, 밥 먹었니? 이순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이순희 씨. 철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당신의 친엄마니까요. 이순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도 철수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철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 네, 아버지. 하지만 김 회장과 이순희는 민준도 여전히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밥 먹었니? 네, 어머니. 너는 우리가 키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우리 아들이야. 이순희가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도 자신을 키워준 박영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철수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집 아들이었대요. 철수가 산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키워준 건 변하지 않아요.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철수가 절을 했습니다. 민준도 철수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철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원래 선생님 자리였다면서요? 철수의 아내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철수의 아내가 웃었습니다.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였습니다. 자, 다들 모였네. 김 회장이 큰 식탁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가족, 철수의 가족, 김 회장과 이순희 모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철수는 둘이서 등산을 갔습니다. 형님, 천천히 가세요. 민준이 철수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철수가 실제로 2달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철수가 웃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두 사람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인생이요.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게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후회하세요? 그렇게 살아온 50년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물론 돈이 있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산 인생도 의미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웃을 수 있었어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형님, 민준이도 후회하지 마요. 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민준아, 철수야.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어.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아버지. 그래서 결정했어. 회사는 민준이가 물려받아. 김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진짜 아들은 철수 형님인데. 민준아, 넌 50년을 우리 아들로 살았어. 그리고 회사 일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물려받는 게 맞아.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김 회장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에게는 재산의 반을 줄 거야. 내 친아들이니까.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이 형제처럼 잘 지내줘.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3년 후, 2028년 봄,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오후, 큰 공원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이순이, 민준의 가족, 철수의 가족,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철수의 손자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그래. 우리 손주. 김 회장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민준의 딸이 이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이순이도 웃었습니다. 민준과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세요. 민준이 가족들을 가리켰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그러게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50년 전 그 실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큰 가족도 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것도 그렇네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두 가족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민준과 철수는 가족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자, 사진 찍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가족이 담겼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뀐 운명 -50년 전 병원의 실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0년 전 작은 실수 하나가 두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명은 의사로, 한 명은 노동자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낸 관계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둘 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민주는 피는 안 섞였지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박철수는 가난했지만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함께 웃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